철석같이 믿었던 아내의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10여 년을 애지중지 키워왔던 지훈, 그리고 지영이가 파양위기에 놓여졌습니다. 피고석에 앉은 윤정은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 옆에 앉은 지훈이와 지영이는 아직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원고 측 변호사 앞에는 DNA 검사 결과와 대리출산 계약서 조각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과학과 법이 한 가족의 운명을 좌우하려 하고 있었죠. 재판장이 마지막 변론을 들은 후 휴정을 선언했을 때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강원도 깊숙한 산골 마을, 하얀 눈이 세상을 덮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작은 언덕 위에 자리한 목조 교회의 십자가가 새벽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죠. 교회 옆 목사관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박지환 목사는 38배 나이에도 소년 같은 미소를 잃지 않은 남자였어요. 그는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죠. 무릎을 꿇고 조용히 기도하는 그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부엌에서는 아내 윤정이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35의 윤정은 단아하고 온화한 인상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손길 하나하나에는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죠. 달걀 프라이를 뒤집으며 그녀는 아이들을 깨우러 갔습니다. 지훈이와 지영이 각각 12살과 9살인 남매는 부모를 꼭 닮은 맑은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어요. 형 지훈이는 아버지처럼 성실하고 진중한 성격이었고, 동생 지영이는 어머니를 닮아 상냥하고 다정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의 모습은 그야말로 화목함의 전형이었어요. 지환 목사가 식사 기도를 올리고 아이들이 깔깔 웃으며 밥을 먹는 모습을 바라보는 윤정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녀의 눈 깊은 곳에는 미묘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죠. 마을 사람들은 이 가족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슈퍼를 운영하는 박 할머니는 항상 말하곤 했어요. 목사님 댁은 정말 흠잡을 데가 없다고요. 아버지는 성실하고 어머니는 현숙하며 아이들은 예의 바르고 공부도 잘한다고 말입니다. 눈이 내리는 저녁, 목사관 거실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4명이 모두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그 웃음 뒤에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윤정은 그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만이 아는 무거운 비밀이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지환 목사는 최근 들어 자주 피곤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허리 통증도 심해져서 결국 읍내 종합병원을 찾게 되었죠. 의사는 신장 기능 검사를 권했고 지환은 별다른 걱정 없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며칠 후 재검사를 위해 다시 병원을 찾은 지환에게 의사는 예상치 못한 말을 건넸어요. 신장 질환보다 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중년의 의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선생님, 혹시 아이들이 입양인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환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의사는 검사 결과지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선천적 무정자증이라는 진단이었죠. 태어날 때부터 정자를 만들 수 없는 체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의사의 말이 계속되었어요. 이런 경우 자연 임신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만약 아이들이 입양이 아니라면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지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지환은 한동안 차 안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지훈이와 지영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분명히 자신을 닮았다고 생각했던 아이들이었죠. 특히 지훈이는 어릴 적 자신과 똑같다고 모든 사람들이 말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환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어요. 15년간 의심 없이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윤정에 대한 의심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죠.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습니다. 목사관에 도착했을 때 윤정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숙제를 하며 제잘거리고 있었죠. 모든 게 그대로였는데 지환의 눈에는 모든 것이 낯설게 보였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지환은 가족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어요. 윤정의 미소, 지훈이의 진지한 표정, 지영이의 밝은 웃음. 과연 이 모든 것이 진실일까요? 지환의 신념과 정체성이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로서의 확신, 남편으로서의 자신감, 아버지로서의 자격까지 모든 것이 의문스러워졌어요. 그날 밤 지환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아이들이 입양이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다는 그 말이요. 며칠이 지나도 지환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의사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아내 윤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녀가 숨기고 있는 것은 없을까 하는 의심이 자꾸만 고개를 들었죠. 지환은 윤정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살펴봐도 수상한 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윤정은 여전히 성실한 목사 부인이었고 다정한 어머니였습니다. 외출할 때도 항상 행선지를 알려줬고 전화 통화도 투명했어요. 오히려 지환 자신이 이상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를 의심하는 자신이 부끄러웠죠. 목사로서 품어야 할 믿음과 사랑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런 자신에게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환은 다른 접근을 시도해봤어요. 아이들의 출생과 관련된 서류들을 찾아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랍 깊숙이 보관된 출생신고서와 의료 기록들을 꺼내 살펴봤죠.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의 출생신고가 예정일보다 한 달이나 늦게 접수된 점이었어요. 지영이의 경우는 더 이상했습니다. 출산한 산부인과 기록이 일부 누락되어 있었죠. 지환은 마을 복지재단의 기록도 뒤져봤어요. 아이들이 태어날 당시 가족들이 받았던 출산 지원금이나 육아 보조금 내역을 확인해 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상한 공백을 발견했습니다. 복지재단 직원이었던 김 씨를 만나러 갔을 때 그는 왠지 모르게 머뭇거렸어요. 그의 표정은 뭔가를 숨기고 있는 듯 했습니다. 지환의 의심은 점점 다른 방향으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아내의 불륜이 아니라 아이들의 출생 과정 자체에 뭔가 은밀한 거래나 조작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지환은 윤정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이들을 낳을 때 혹시 특별한 일은 없었는지,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없는지 말입니다. 윤정은 잠시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별일 없었다고, 그냥 평범한 출산이었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지환은 윤정의 눈빛에서 미묘한 흔들림을 포착했습니다. 그 순간이 지나고 나서야 윤정이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의심의 화살이 이제 명확한 표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아니라 제도와 기록,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향해서 말입니다. 지환의 끈질긴 추적이 마침내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읍내 산부인과 의료진들과 개별적으로 만난 끝에 퇴직한 간호사 한 명으로부터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녀는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했어요. 간호사의 말에 따르면 마을 복지재단과 산부인과가 은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환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었지만 간호사는 그 이상은 말할 수 없다며 입을 다물었어요.
다만 한 가지만 더 알려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 중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따로 있었다는 것이었죠. 복지재단의 옛 기록을 다시 뒤져본 지화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윤정의 이름이 대리출산 관련 서류에 나와 있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그 서류들은 일부가 찢어져 있거나 내용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지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대리출산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아내가 다른 부부를 위해 아이를 낳았다가 어떤 이유로 그 아이들을 키우게 된 것일까요?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어떤 상태인 것일까요? 더 충격적인 것은 서류 조작의 흔적이었습니다. 출생신고서의 날짜가 수정되어 있었고 친생 부모란이 깔끔하게 지워져 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진실을 감춘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화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윤정이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나왔을 때 그는 조용히 말을 걸었어요. 이제는 정직하게 이야기할 때가 되었다고, 모든 걸 알고 있으니 숨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윤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오랫동안 감춰왔던 비밀이 드러날 순간이 온 것입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말없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맞다고, 아이들은 원래 다른 부부의 것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대리모 역할을 했다가 의뢰인 부부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 아이들을 원하지 않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때 복지재단에서 일하던 사람이 서류를 조작해서 자신들이 친생 부모로 등록될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털어놨습니다. 윤정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이들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라고, 버려질 뻔한 아이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다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임시 방편이었는데 어느새 진짜 가족이 되어버렸다고 했어요. 지화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분노와 당황, 그리고 동시에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이 뒤섞였어요. 하지만 걱정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알 수 없었거든요.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는 날이 왔습니다. 지방법원 가족법정은 이례적으로 많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어요.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언론사 기자들까지 몰려든 상황이었습니다. 대리출산과 친생권을 둘러싼 이 사건이 사회적 관심을 끌었던 것이죠. 원고 측 변호사는 DNA 검사 결과를 첫 번째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과학적으로 친생관계가 명확히 입증된다고 강조했어요. 이어서 당시의 대리출산 계약서 조각들을 제시하며 법적 근거를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원고인 정치인의 친척은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증인석에 섰어요. 그는 당시 불임으로 고생하던 자신들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대리출산을 의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사정으로 아이들을 바로 데려오지 못했고 그 사이에 서류 조작이 일어났다고 말했어요. 피고 측인 지환과 윤정의 변호사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했습니다. 대리출산 자체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아이들의 현재 상황과 복리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10여 년간 안정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을 갑작스럽게 떼어놓는 것은 아동학대에 가깝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정이 증인석에 서는 순간이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진실한 마음만은 법정에 가득 찼습니다. 당시 의뢰인 부부가 아이들을 포기한다고 했을 때의 절망감, 어린 생명들을 보호하고 싶었던 모성애에 대해 눈물로 증언했어요. 저는 단순히 돈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버려질 뻔한 아이들을 그냥 둘 수 없었어요. 윤정의 증언에 방청석에서는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특히 같은 어머니들의 마음을 크게 울렸던 것 같았어요. 이제 지환의 차례였습니다. 그는 목사복이 아닌 평범한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목사직을 내려놓을 각오로 임한 이 재판에서 그는 한 인간으로서
한 아버지로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재판장님, 혈연이 가족의 전부는 아닙니다. 지환의 목소리에는 깊은 신념이 담겨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진정한 가정이란 함께 웃고 울며 사랑을 나눈 곳입니다. 법적 친생권보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권리가 더 소중하지 않을까요? 지환은 계속해서 대리 출산의 불법성과 아이들의 인권에 대해 호소했습니다. 현행법상 대리 출산이 금지되어 있는 만큼 그 과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권리야말로 최우선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재판장이 최종 변론을 들은 후 휴정을 선언했을 때 법정 안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어요. 원고와 피고 그리고 방청석의 마을 사람들까지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지환과 윤정의 모습은 지쳐 보였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쏟아낸 후의 안도감도 느껴졌어요. 이제 모든 것은 재판부의 판단에 달렸습니다. 진실이 완전히 드러난 지금 과연 어떤 결론이 내려질까요? 일주일 후 드디어 판결이 선고되는 날이 왔습니다. 법정은 첫 번째 재판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지환과 윤정은 긴장한 얼굴로 피고석에 앉아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방청석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을 때 법정 안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먼저 친생관계에 대한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DNA 검사 결과에 따라 원고와 아이들 간의 친생관계는 인정한다는 것이었죠. 이 말을 들은 순간 윤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의 다음 말이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요. 친생관계는 인정되지만 양육권은 현재 양부모인 지환과 윤정 부부에게 계속 유지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아이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판단이라고 설명했어요. 재판장은 판결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10여 년간 안정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을 갑작스럽게 다른 환경으로 옮기는 것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했어요. 또한 대리출산 계약 자체가 현행법상 무효이므로 그로부터 파생된 권리 주장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원고 측의 친생권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며 일정한 조건들이 제시되었어요. 지환과 윤정 부부는 아이들의 친생부와 정기적인 면접 교섭을 허용해야 하고 그동안의 양육비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판결이 끝나자 법정은 술렁거렸어요. 원고 측 변호사는 즉시 항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정치인의 친척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체면을 크게 구긴 그는 더 이상 이 사건을 끌고 가고 싶지 않아 보였어요. 지환과 윤정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아이들을 지킬 수 있다는 안도감이 컸어요. 방청석의 마을 사람들도 박수를 치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여파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복지재단과 당시 산부인과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었습니다. 대리출산 알선과 서류 조작 혐의로 관련자들이 줄줄이 소환되었죠. 10여 년 전의 불법 행위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원고 측 가문도 큰 타격을 입었어요. 정치인인 친척은 이 사건으로 인해 정치적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불법 대리출산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결국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야 했어요. 지환 또한 변화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교회 내에서는 목사의 도덕적 권위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었어요. 일부 성도들은 여전히 지환을 지지했지만 장로회에서는 목사직 사임을 종용했습니다. 고민 끝에 지환은 결단을 내렸어요. 목사직에서 물러나되 마을을 떠나지는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아이들의 안정된 생활 환경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마지막 주일 설교에서 지환은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습니다. 완벽하지 못한 목사였지만
가족을 지키려는 아버지의 마음만은 진실했다고 말했어요. 성도들 중 상당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부는 가족을 지켜냈다는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목사직은 내려놓았지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그들에게는 더 소중한 것을 얻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1년 후 다시 눈이 내리는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목사관은 더 이상 목사관이 아니었지만 여전히 박지환 가족의 보금자리였어요. 교회에서는 새로운 목사가 부임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이곳을 목사관이라고 불렀습니다. 지환은 이제 마을의 작은 상담센터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목사 시절의 경험을 살려 어려움에 처한 가족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입양이나 위탁 가정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보다 깊이 공감할 수 있었죠. 윤정은 지역 여성센터에서 상담사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자신과 같은 상황에 놓인 여성들, 예상치 못한 임신이나 복잡한 가족 문제로 괴로워하는 이들을 도왔습니다. 그녀의 진솔한 경험담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부부는 함께 위탁 임양 가정 지원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법적으로 복잡한 상황에 놓인 가족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작은 공동체였어요. 월 한 번씩 열리는 모임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지훈이와 지영이는 이제 각각 13살과 10살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던 아이들도 이제 자신들의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지훈이는 아버지를 닮아 남을 돕고 싶어하는 마음이 컸어요. 친생부와의 면접 교섭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운 관계가 되었어요. 아이들은 두 아버지를 모두 받아들였고 더 큰 사랑을 받게 되었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온 가족이 뒷산으로 썰매를 타러 갔어요. 아이들은 눈밭에서 신나게 뛰어놀았고 지환과 윤정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예전보다 더 소중함을 느끼는 일상이었어요. 지영이가 썰매에서 굴러떨어져 눈투성이가 되자 온 가족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하얀 설원에 메아리쳐 울렸어요. 완벽하지 않지만 진실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윤정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이맘때는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단단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지환은 거실에서 상담센터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만날 가족의 사연을 읽으며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에 보람을 느꼈어요. 목사였을 때보다 더 진솔하게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후 부부는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어요. 힘들었던 지난 일들, 그리고 앞으로의 꿈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환은 윤정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진실은 우리를 찢었지만 그 진실을 품는 용기가 가족을 지켰습니다. 윤정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짓으로 쌓인 평화보다 진실 위에 세운 행복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눈은 더 많이 내렸어요. 하얀 눈이 마을 전체를 덮으며 모든 것을 순수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목사관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은 여전히 마을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어요. 스노우타운의 작은 기적은 이렇게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진실한 사랑으로, 혈연이 아닌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의 이야기가 눈 덮인 산골 마을에서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철석같이 믿었던 아내의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10여 년을 애지중지 키워왔던 지훈, 그리고 지영이가 파양 위기에 놓여졌습니다. 피고석에 앉은 윤정은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 옆에 앉은 지훈이와 지영이는
아직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원고 측 변호사 앞에는 DNA 검사 결과와 대리출산 계약서 조각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과학과 법이 한 가족의 운명을 좌우하려 하고 있었죠. 재판장이 마지막 변론을 들은 후 휴정을 선언했을 때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